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저녁 8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톡톡한 주선생 진행의 김민겸입니다. 매주 월요일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톡톡한 주선생의 외전 수의강에서는요. 전체 전문가님들을 대상으로 수익률 대회를 통해서 1위 하시는 한 분만 이 자리에 모셔놓고 시황, 주식 섹터 그리고 히든 종목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 방송입니다. 오늘은 또 특별하게 제 앞에 이렇게 트로피가 놓여져 있죠. 오늘은 또 월간 누적 수익률 1위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나도 이렇게 이 시장 속에서 6월 참 힘든 시장 속에서 월간 누적 수익률 1위를 하신 전문가님과 빠르게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방송하기에 앞서서 저희 방송 운영 방식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전문가님이 나오시느냐? 팍스경제TV의 톡톡한 주선생과 굿이브닝 주라벨에 출연하는 모든 전문가님들이 출전을 하게 됩니다. 참여 룰 보시면요. 평일 오거래일, 금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집계가 되고 있고요. 각 전문가님만의 노란톡방 안에서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진입 이 모든 것들 다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최대로 집계할 수 있는 종목의 개수는 5개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 또 6호가 이상 제시 시 저희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까지 꼭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도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부터 5위 먼저 살펴봐야겠죠? 5위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바로 최병곤 대표님이시네요. 이 증권가에서 26년 이상의 근무 경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급등주들 미리미리 선취매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37.0%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STX로 16.7%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나라셀라 그리고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이 있네요. 4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바로 서른지 대표님이시네요. 주식시장의 꽃이라고 불리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38.2%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지오 엘리펀트로 20.4%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FNC 엔터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네요. 3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어떤 전문가님이실까요? 3위는 바로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시네요. 우리에게 기계처럼 수익나는 종목들을 쏙쏙 뽑아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54.7%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STX로 12.2%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자연과 환경 그리고 아우딘 퓨처스가 있네요. 네, 2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빅스 전문가님이시네요. 우리에게 큰 수익, 빅수익 안겨다 주시는 전문가님이시죠. 주간 누적 수익률 55.5%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지오 엘리먼트로 20.4%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유엔젤 그리고 컬러레이가 있네요. 자, 이제 대망의 1위만 남았습니다. 과연 이 6월의 마지막 주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어떤 전문가님이실까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바로 제프 전문가님이시네요. 수익은 점프, 주식은 제프라는 말이 있죠. 주간 누적 수익률이 무려 80.9%나 기록하셨고요. 최고 수익률은 다산 네트워크스로 45.3% 기록하셨습니다. 그 외 종목으로는 크리스탈 소재,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그리고 에코프로가 있네요. 자, 하지만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제프 전문가님이 되셨지만 이 제 앞에 놓인 트로피의 주인공은 주간이 아니라 월간입니다. 과연 이 순위의 변동이 있을지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실게요. 네, 5위를 기록하신 전문가님은 김보냉 칼리팀이고요. 185.2% 기록하셨습니다. 4위는 빅스 전문가님이시고 189.2% 기록하셨고요. 3위는 기계달인 전문가님이십니다. 202.8% 기록하셨습니다. 2위는 최병곤 대표님이시고요. 237.8% 기록하셨습니다. 1위는 확연한 차이가 있네요. 무려 284.9%를 기록하면서 2위와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면서 제프 전문가님이 1위를 하셨습니다. 6월 시장 참 힘드셨을 텐데 이 6월 달에도 우리에게 월간으로 284.9%나 수익을 주신 전문가님이 바로 제프 전문가님이십니다. 일단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 전문가님 모셔놓고 우리 트로피 증정식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네. 네, 일단 전문가님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5월 말에
다시 이 똑똑한 주 선생에 출연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6월 초에 한번 왕이 돌아왔다 하면서 네. 주간 누적 수익률 1위를 기록하시고 네. 월간까지도 네. 이 트로피의 주인공이 되셨어요. 일단 트로피부터 네, 받아주시면 감사합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네. 인사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반년 만에 여러분들 팍스경제TV에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매크로 관련된 부분들을 알려주면서 시장을 볼 때 여러분들도 많은 종목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섹터를 고정해두고 그 안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노리자라는 게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6월의 전략이었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앞으로의 7월 뷰가 또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한 것들은 또 제가 여러분들 오늘 방송에서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장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사실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길게 보면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딱 두 가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랑 반도체를 들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그 차이로 인해 가지고 제가 이 상을 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들 시장 관련돼 가지고 매크로적인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앞으로도 우리에게 시장 관련해서 매크로 부분을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수익 리포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께서 6월 달에 얼마나 수익을 잘 내셨냐면요. 월간 수익률이 합계가 284.9%입니다. 하지만 수익률표를 봤을 때 이거 먹고 또 먹는 스타일이네 라고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매주 들어가셨죠. 크리스탈 신소재 국내 중국 관련한 기업인데 또 2차 전지로도 묶일 수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주차 때 23.9% 수익 실현하셨고요. 2주차 때는 13.2%, 3주차 때는 32.7%, 4주차 때는 16.3% 기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죠. 2차 전지 반도체 관련해서 매매를 하셨다고 하는데 제주 반도체로도 4.6%, 그리고 한미 반도체 13.6%, 그리고 4주차에도 이 3주차, 4주차에도 에코프로 관련해서 우리에게 이렇게나 수익을 주셨는데 이 시장 속에서 6월 시장 그리고 앞으로 7월 전략도 또 세워봐야 될 거잖아요. 6월 달에 우리에게 이렇게 큰 수익 주시는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6월 그리고 7월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 톡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10초 안에 웹페이지 링크 하나 보내드립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시거나 혹은 지금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톡톡한 주선생 월요일 방송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장 오늘 양지수 모두 나름 선방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 내 종목만큼은 안 간다 하시는 분들 저희 방송 꼭 끝까지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6월 달에 월간 누적 수익률 무려 284.9% 기록하신 전문가님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전문가님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우리 시청자분들께 다시 네. 한번 인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수익을 잘 내셨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 지금 현재 6월 시장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상에서 제가 또 영광스럽게도 트로피를 받았습니다. 트로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효자적인 종목이었던 이제 크리스탈 신소재로부터 해가지고
다산네트웍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에코프로랑 SK하이닉스 같은 이제 반도체 업종들과 2차 전지 관련된 업종들을 노렸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눌림 매매라든지 아니면 또 저만의 방식인 매매 방식대로 이제 진행을 하였고 추가적으로 또 제가 여러분들에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뉴스를 바라보고 뉴스를 트래킹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글로벌 매크로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자산군들의 움직임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의 남들보다 한 발자국 먼저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가 푸근하게 수익을 즐겨보자 그런 방식대로 제가 투자 목표를 삼다 보니까 이런 수익을 이런 영광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앞으로 7월달 뷰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방송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가보자 했는데 수익 또한 남들보다 훨씬 많이 앞선 네.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뭐 효자 종목이라고 해야 될까요? 크리스탈 신소재로 1주차, 2주차, 3주차, 3주차 내내 수익을 실현하셨고요. 또 전문가님께서는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에게 매주 이렇게나 수익을 주셨습니다. 일단 에코프로 정말 참 매매하기 힘들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전문가님께서 3주차 때 7.9% 그리고 4주차 때도 우리에게 10.3%나 수익을 주셨는데 나도 이렇게 수익 한번 6월 달에 내보고 싶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6월에도 수익을 내보고 싶고 7월 전망도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혹은 우측 하단에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39분 정도 남았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신 후에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면서 내일장도 전략 한번 세워 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네. 6월 달에 너무 수익을 잘 내셨습니다. 네. 일단 전반적으로 내가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 네. 그것도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수익률을 보니까 네. 와, 어떻게 사실 6월 달 2주 동안 조정장이라고 할 수 있었는데 네. 이 속에서도 못 뽑아먹을 수 있는 것들은 다 뽑아먹는다 그런 마인드였을까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실 6월달 전반적으로 봤을 때 강세적으로 저는 사실 뷰를 봤었잖아요. 네. 그때도 나왔을 때도 제가 주간 수익 1등 했을 때도 6월달은 초강세일 것이다. 맞아요. 라고 말했었는데 사실상 이제 전체적인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상승했고요. 그리고 오히려 이제 반도체 업종들과 2차 전지 업종들이 좀 강세로 갔던 건 맞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걔네들만 갔느냐 다른 친구들도 같이 갔느냐 다 함께 갔느냐 얘네들만 갔느냐 네. 이거잖아요. 사실상 6월달 시장도 마찬가지로 가는 놈들만 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 가는 놈들이 지금 최근 2주 동안에 주춤거리면서 있다 보니까 최근에 또 테마가 한 개 또 생겼죠. 우리가 또 이제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주 관련된 테마를 말하면서 사실상 재건주 테마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고 쓰는 거는 사실상 이제 결국에는 순환매 형식으로 많은 종목들이 순환적으로 건설 업종들도 상승 나와주고 있고요. 시장에서 경기적으로 봤을 때 크리티컬한 업종 같은 경우에도 상승이 나와주는 이제 또 이런 시장이 또 나왔다는 말이죠.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6월달 코스피 지수를 좀 보게 된다라면은 그러니까 일단 계속적으로 좀 우상향을 되는 건 맞습니다. 추가적으로 우상이 되는데 6월 중순에 6월 옵션 만기를 기점 상태에서 고점을 찍어주고 2,650포인트를 찍어준 상태에서 사실상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네, 맞아요. 떨어진 상태였는데 우리가 또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태인 거죠. 오. 그리고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그룹사들에서 안 좋은 이제 악재가 있었다 보니까 좀 하향 형식으로 됐었는데 반도체 업종들 특히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상승했다 보니까 그러면 지수의 대형 종목들이 상승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 네. 결국에는 여러분 뭡니까? 빠졌던 친구들이 더 빠졌다라는 겁니다. 6월 달에 여러분들이 이전에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된다면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했습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이냐? 6월 달에 지수가 하락했었을 때 오히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반도체 그룹사 그리고 추가적으로 2차 전지상에서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형제 같은 경우에 상승이 나왔었는데 오히려 코스닥에서 코스피에서 낙주 우리가 보고 있는 시장이 바닥의 권역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들은 더 빠졌다라고 우리가 좀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7월 달에는 그게 한 번 더 연속적일 것일까? 아니면은 7월 달에는 2차 전지나 반도체를 매도하고 차익 실현을 하고 바닥에 있는 친구들 잡아야 되는 시점인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궁금하실 겁니다. 네. 그 관련돼가 또 추후에 방송에서 여러분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궁금한데 네. 사실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면 네. 대부분 좀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맞습니다. 사실 대형주가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쉽게 손이 나가지 않는 종목군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셨나요? 사실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좀 우리가 보게 된다라면은 네. 사실 우리의
항상 고정관념이 뭐였습니까? 대형주는 느리게 간다. 이거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 그걸 좀 고치셔야 되는 시장인 것 같아요. 따지고 보면 에코프로를 우리가 올해만 보더라도 정말 많이 강하게 올라갔고요. 추가적으로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몇 달 전만 하더라도 5만 원대였는데 지금 벌써 7만 원대까지 올라오니까 제 주변에서도 삼성전자를 아무리 좋다고 해서 사고 싶은 사람들도 5만 원을 봤었으니까 5만 원대 오면 다시 사겠다라고 말만 하지. 그쵸. 7만 원대는 손가락이 안 나갑니다. 지금 그 말은 사면 뭔가 바보 그쵸. 된 기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사면은 예전에 8만 원에 매수해가지고 5만 원까지 떨어졌던 그런 아픈 기억들이 맞아요. 새록새록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안 사게 되고 에코프로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도 여러분들 아마 제가 봤을 때 방송을 보신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10만 원대, 최소한 30만 원대까지는 한번 매수했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70만 원대는 손가락이 안 나가는 겁니다. 왜?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그 말은 즉슨 대형주라고 여러분들이 느리게 간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지금 시장은 특히나 여러분들의 고정관념을 좀 바꿔야 되는 시장이다. 시장 자체가 자산 움직임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라면은 우리가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 바뀌고 낙주인 종목들을 매수하게 되면은 6월 달에 오히려 안 좋았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듯 시장에서 보이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항상 여러분들 대형주든 중소형주든 어떤 것과 상관없이 자산들 결국에는 고래들이 움직이는 것에 우리는 올라타는 것이 목표다라는 거를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브리핑을 또 해드리는 그런 전문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네. 궁금한 거 하나만 네, 더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해 보도록 네. 할 텐데, 그래서 전문가님께서는 대형주 위주로 일단 6월 달에는 매매를 하셨고 네. 이 낙주는 조금 소외됐었잖아요. 네. 6월 달에는. 네. 이런 패턴이 7월까지 유지가 될까요? 7월 달에부터 조금씩 바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7월 옵션 만기를 기점으로 네. 조금씩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오늘 좀 재미있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하는데 사실 지금 오늘 장 초반만 하더라도 되게 많이 빠졌어요. 네. 많이 빠져가지고 처음에는 반도체 업종들이 좀 강세였다가 좀 빠지고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좀 치면서 굉장히 많이 빠졌단 말이죠. 자, 그런데 좀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금융투자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합니다. 금융투자가 좀 매수를 한다는 뜻은 무엇이냐면은 금융투자가 지금 현재 무언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 금융투자 결국에는 뭐죠? 우리가 증권사라든지 펀드 매니저들 그리고 오히려 헤지펀드 상태에서 공매도 치는 사람들이 네. 사실 2차 전지를 많이 공매도를 치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율은 높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저평가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 관련돼 가지고 공매도를 많이 치는데 그러면 기관들이 공매도를 쳤을 때 만약에 지수가 올라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해지 자산을 들어갑니다.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내가 들어갔던 포지션이 마이너스가 될 것 같으니까 밑바닥에 있는 친구 올려버리자. 그러면은 내가 마이너스가 줄어들겠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들이 오늘 좀 일어났습니다. 10시부터 잘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이 선물 포지션을 좀 많이 매수를 땡겨줬어요. 네. 신규 포지션 땡겼단 말이죠. 자, 그 말은 즉슨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사실 삼성전자나 네이버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장 걱정하는 게 뭡니까? 카카오가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국민 주식 카카오가 지금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라고 했었을 때 카카오가 이런 모양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장 초반에 개파락해가지고 저점을 만들어준 상태에서 위로 올렸단 말이죠. 그렇죠? 위로 올렸습니다. 근데 이 올렸던 그림 자체가 크게는 안 올렸지만 이 올렸던 거에 대한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냐? 기관들이 드디어 공매도에 대한 물량들을 커버링을 했다. 차익 실현을 했다. 그 말 뜻은 2차 전지가 지금 더 가더라도 기관들이 카카오랑 그리고 그 외 대형 종목들을 공매도를 더 칠 이유가 없다. 이제 회수할 때가 됐다. 그 말은 즉슨 지금부터 반등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제가 여러분들 7월달 전망 자체에서 추가적으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긴 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렸을 때 그 말의 핵심 자체가 지금 6월달에서는 시장 자체가 가는 종목들만 갔었고 떨어진 종목들은 떨어졌었는데 지금 7월달에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 이 점을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보자. 이것이 여러분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6월 달에는 가는 종목만 갔다면 7월 달에는 살짝 분위기가 바뀔 거라고 했습니다.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보시면요. 전문가님의 이 전략이 아주 딱 들어맞았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내내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효자 종목으로 우리에게 수익을 주셨고요. 또 에코프로라는 종목으로 2차 전지 관련해서 대형주인데 이 종목으로도 우리에게 이렇게나 수익을 주셨습니다. 나도 이 힘든 시장 속에서 혼자서 대응하기 힘들다 1등 하신 한 달 동안에 284.9%나 수익 실현하신 우리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30분 정도 남았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신 후에 오늘 또 우리 전문가님께서 들고 오신 좋은 종목 선물까지 모두 다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네. 그러면 제가 이 종목들을 봤을 때 전문가님 수익률표를 봤을 때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내내 크리스탈 신소재로 네. 아주 뽕을 뽑은 것 같습니다. 이 맞습니다.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메리트가 있길래 이렇게 매주 공략을 하셨나요? 사실 지금 주식상에서 우리가 좀 보게 된다라면 네. 가는 종목들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크리스탈 신소재뿐이지 네.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대척점에 있는 AI 관련돼 가지고 루닛이라는 종목이 또 있잖아요. 오. 루닛이라는 종목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우리가 공략만 하더라도 그 종목만 공략만 하더라도 사실상 1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즉슨 크리스탈 신소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차트를 봤었을 때 이런 박스권 구간 상에서 진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상승이 나왔을 때 매도를 하고 한 번 더 박스권 나올 때 진입을 하고 올라갈 때 매도를 하고 이게 우리가 지금 그림상 봤었을 때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수익률 자체가 30% 나오고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70%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저점 대비해서 올라가는 거 보면은 17%가 나와요. 그 말은 즉슨 지금 크리스탈 신소재가 이전치에 800원대 한 우리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 800원대, 500원대 이 정도 수준이었었는데 지금 4,000원대, 5,000원대 간 것만 보더라도 정말 많이 올랐어요. 그 소리는 에코프로도 우리가 들고 있었다가 쭉 들고 있는 상태에서 위로 들고 있는 상태에서 매도하더라도 좋지만 네. 에코프로를 내가 만약에 없더라도 에코프로의 패턴 그리고 크리스탈 신소재 2차 전지 간에 서 있는 종목들의 패턴만 우리가 알게 된다라면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매매할지 전략 원칙만 세운다라면은 그 사람들만의 수익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거를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눌림목 나올 때마다 진입하라 말씀드렸고 그 진입 관련돼 가지고 매도를 차익 실현 또 하면서 말씀을 또 드렸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종목만 더 보면은 에코프로도 동일한 맥락이니까 말씀드리면은 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전치 6월 7일 날에 16% 올라가는 거 보고 나서 말했어요. 그러더라도 여기서부터 위쪽까지 20%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고가를 돌파할 거야라는 사람들이 많지만 사실상 주식은 심리 게임이라고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점 자체를 돌파하지 못하고 이전치 내에서 여러분들이 좀 차익 실현하시면서 평단가가 높으니까 떨어질지 안 떨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구간에서 차익 실현하셔라 라고 말씀드렸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도 잘 보신다라면 제가 에코프로도 이제 일봉상 흐름상에서 연속적으로 이전치 상승했었을 때 3개 이상 음봉이 나온 적이 없다. 그러면 3개 이상 음봉이 났을 때 매수를 들어가자. 그 관련돼 가지고 SK하이닉스가 그렇게 해서 수익 받지 않습니까? 네. 결국에는 시장에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여러분들 개인 투자도 그렇지만 기관 투자자들도 이런 높은 단가에서 못 들어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런 전략들을 세워야 된다는 거고 그 전략을 어떻게 견고하게 세우는지 그거에 따라 가지고 수익을 가져가느냐 못 가져가느냐의 싸움이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해당하는 전략들을 좀 많이 구축해 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전략이 없으신 분들은 제 또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릴 테니까 노라톡방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6월달 시장을 보면 가는 종목만 가기 마련인데 전문가님께서는 수익률표 보시면요. 가는 종목들이 살짝 눌림목 구간에 있을 때 그때마다 매수를 해서 우리에게 6월 한 달 동안에 284.9%나 수익을 주셨습니다. 우리 전문가님 자랑을 살짝 하자면 5월 말에 다시 방송 1년 반 만에 복귀를 하셨는데 6월 달에 뭐 왕이 귀환이라고 할까요? 다시금 1등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1등 하신 전문가님과 함께 나도 얼마 남지 않은 6월 그리고 앞으로 7월 전망까지 한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제프 2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내일장 그리고 내일 모레장도 모두 다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네. 수익 리뷰하면 우리 시청자분들 배 아파서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수익 리뷰는 리뷰로 마무리를 짓고 네. 그래서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이 시장에 대한 해법 한번 네.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나름 선방하면서 장 마감했습니다. 모두 다 양지수 강보합권에서 움직였는데요. 러시아에서 일어난 용병그룹의 반란 사태 그리고 직전 거래일인 미국 증시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오늘 국내 증시 양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는데 네. 이번
주에 또 파월 연준 의장뿐 아니라 이 여러 연준 위원들의 발언 그리고 미국의 PCE 물가지표 그리고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네. 일단 오늘 증시 어떻게 보셨는지와 함께 이번 주 전략 또 어떻게 네. 세워봐야 될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 이제 이슈 중에 하나가 주말간에 잘 편히 쉬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뉴스가 한 게 터졌었죠. 네. 갑자기 러시아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다라고 이게 하다 무슨 보니까 일인가? 헉했습니다. 네. 저도 솔직히 갑작스럽게 푸틴이 뭔가 만지작만지작 거리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위협감 들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렇게 주말에 있었을 때 그런 사건이 터지면은 먼저 뭐부터 봅니까? 뉴스부터 보는 것이 아니라 투자자분들은 일단 비트코인부터 켭니다. 비트코인이 그나마 24시간 동안 열려있기 때문에 네. 근데 시장 자체에서 우리가 움직임이 없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처음에 이제 7시 장 개장하자마자 해외 선물 시장을 봤었을 때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바그너 사태 자체가 하루 만에 끝났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시장상에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자, 그 말의 뜻은 지금 시장에서 더 이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돼 가지고 러시아에서 어떤 움직임이 나오든 간에 크게 시장에서 큰 모멘텀 자체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시사하면 될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큰 폭의 움직임 없을 것 같고 러시아는 당연히 에너지 관련돼 가지고 민감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가 WTI 원유도 보게 된다라면은 원유의 움직임도 크게 없었습니다. 천연가스의 움직임도 1% 내외 정도의 움직임이 있었다 보니까 사실상 주말간에 있었던 이슈가 하루 만에 끝난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한 여파가 시장까지 전이되지 않았다. 여러분들 이걸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금요일장 기준으로 미국 시장이 좀 약세가 되었었는데 약세가 되었을 때 우리가 좀 더 확인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전치에는 나스닥이 약세가 되게 된다라면은 국내 시장도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은 미국 시장 볼 것이 아니라 원달러 환율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을 봤을 때 여러분들 원달러 환율 자체가 안정적이어야지 시장이 잘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과거에 보시면은 원달러 환율 자체가 원달러 환율 자체 약세로 되면서 환율이 급등했었고 그 다음에 올해 증시 작년 말부터 해서 원화가 점점 강세가 되면서 증시가 또 변동성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금리도 현재 지금 더 올린다라고 하고 영국도 빅스텝을 해서 금리를 더 올린다고 해서 더 올렸다고 했지만 실제로 지금 현재 환율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지금 시장에 특히나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증시를 빠지거나 그런 상태가 없다라는 거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 보니까 환율이 안정적이면 뭡니까? 지수가 잘 가야 된다는 걸 보면 되죠. 그렇다 보니까 대형주가 계속적으로 랠리를 친다라는 거 우리가 이런 것만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주말간에 있었던 이슈가 우리나라 월요일 시장까지 전이된 것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저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 정도 때 이제 중국 시장에서 단오제라고 해서 좀 휴장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장 개장되면서 항생 같은 경우에도 단기적으로 좀 반등이 나와주면서 우리나라 시장도 외국인들이 10시부터 공격적인 선물 매수를 진행하였고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밑바닥부터 다시 한 번 더 올라왔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시장에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이번 주 시장에 대해서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주말간 이슈, 러시아 관련해서 쿠데타가 일어났다가 하루 만에 끝났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월요일까지 크게 전이된 건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시장 전망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셨는데요. 나도 향후 투자 전략 정확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희가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다음 이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건설 업종이 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현대건설이 사우디아라비아와 6조 5천억 원 규모의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을 수주했다라는 소식부터 함께 네. 또 주말 사이에 러시아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으면서 우크라이나 재건 그중에서도 건설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세를 보였는데 네. 우크라이나 재건 그 안에서도 건설 관련주들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은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네. 그러니까 테마라고 우리가 좀 보고 있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돼 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쿠데타가 하루 만에 끝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관련된 재건이 좀 더 촉진될 것이다. 내부적인 분쟁이 있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좀 논리가 맞춰지면서 테마 관련돼 가지고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이 월요일 장 초반에 좀 강세를 좀 보여줬었는데 결국에는 차트상에서 음봉으로 좀 마감을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좀 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시장 내에서 매물을 더 이상 소화하지 못하고 던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말의 뜻은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인프라 관련돼 가지고 사우디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우크라이나라든지 정말 많은 수주가 있지만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는 가장 큰 변수가 뭐였습니까?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입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오든 안 오든 일단은 반도체 업종들과 2차전 업종들은 강세가 된다는 건 동일하다 보니까 그쪽 시장에서 수급이 몰리게 되는 거고 만약 경기 침체가 안 온다라고 하게 된다면 다시 또 건설 업종들이 호황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민감도의 시장에 이슈가 있다 보니까 음봉 형식으로 거래량이 생긴 상태에서 좀 하락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럼 언제 이런 이 경기 침체 관련돼 가지고 이슈들이 사라질까? 결국에는 경기 침체란 뜻 내포하는 것 자체가 GDP의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갖추는 건데 GDP가 또 이번 주에 미국의 GDP 이번 주에 발표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 GDP 별가에 따라 가지고 건설주가 한 번 더 치고 갈지 아니면 추가적인 약세가 될지 결국 이것들을 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 내에서 여러분들이 노렸을 때 우리가 지금 재건주 관련돼 가지고 바닥에 있는 친구들 특히나 통신 장비 관련돼 가지고 그렇고요. 전선 쪽도 그렇고요. 건설업종들 이런 바닥에 있는 친구들에 대한 중소형 종목들이 반등이 크게 나오는 시장을 좀 노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메인 테마라고 하죠. 메인 파스에서는 우리가 결국에는 반도체 업종과 2차전지 업종들을 좀 노리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그럼 어떻게 노리시느냐? 그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또 꿀팁이 또 있죠. 꿀팁 관련돼 가지고 노란톡방에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는데 관련돼 가지고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방에서 제 정보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건설 기계 관련해서는 아직은 전문가님께서 유망하게 보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정리하는 것보다 네. 유망한 종목들이 있지만 네. 지금 이거를 들어가서 우리가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하고 돌아가는 것보다 이거 말고도 결국에는 이제 그 인프라 관련된 이런 기업들 말고도 순환매 형식으로 돌다 보니까 네. 이런 종목이 아니더라도 다른 종목상에서 비슷한 패턴 자체가 나올 것이다. 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슈가 나왔던 종목상에서 들어가는 것보다 이슈 나올 거를 들어간 다음에 올라간 다음에 차익 실현하자. 이렇게 좀 전략장을 마련하는 살짝 게 테마성으로 보신 건가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저는 이제 테마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테마성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이 쉽게 공략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사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뭐 장 초반에 29% HD 네.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도 네. 23% 가까이 상승을 했다가 음봉으로 마감을 맞습니다.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이 사실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에는 이런 종목들이 급하게 상승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들이 결국 이겁니다.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반도체 업종들과 2차전지 업종들은 다른 것 자체가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 왜요? 왜냐하면 지금 시장 상황에서 그런 종목들이 나스닥의 70주가 상승했던 것이 경기 침체가 와도 매수, 경기 침체 안 와도 매수 이렇게 사실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에서는 경기 침체가 오든 안 오든 간에 상관없이 반도체 업종들과 2차전지 업종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지금 월가의 비율 자체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가 건설 업종들, 특히나 건설 같은 경우 경기가 호황이어야지 그렇기 때문에 호황이어야지 건설 자체가 더 호황이 나올 그 상승 자체가 나올 수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아무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돼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이슈도 있고 사우디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런데 경기 침체가 맞는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이 정도까지 주가를 올리는 게 맞나? 라고 싶을 정도로 하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고점 대비 좀 빠지는 거고요. 우리가 좀 보시게 된다라면은 이거를 누가 팔았느냐? 결국에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좀 정리했다는 겁니다. 개인들만 많이 샀고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기관들과 외국인, 투신과 보험 같은 형식으로 다른 투자자들이 전부 다 매도를 하면서 거래량이 좀 급증했다. 그래서 물량 자체를 넘겨줬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건설 기계 관련돼서도 우리에게 투자 전망을 주셨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테마성으로 봐야 되는데 전문가님께서는 또 어떻게 보면 그 종목들 간에서도 유망한 게 있으면 또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겠죠. 혹시라도 이런 종목군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18분 정도 남았습니다. 빠르게 입장하신 후에 우리 이번 달 1등 하신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세 번째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반도체 관련해서 들고 왔습니다. 네. 이 반도체 이번 주 수요일 현지 시각 수요일 날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가 있고 네. 또 오늘 장에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는데 네. 전문가님께서는 아까 계속해서 리뷰에서도 얘기했다시피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주축을 이룬다 이렇게 네. 했는데 반도체 업황의 턴어라운드 과연 됐을까요? 사실 지금부터 이제 좀 이제 기관들 특히나 애널리스트들이 힘겨루긴 합니다. 싸우긴 합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부터 사실 삼성전자가 만약에 연내 10만 원을 갈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네. 갈 수도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부터 이전치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올 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뷰는 특히나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 되게 안 좋았어요. 그렇죠? 되게 사실상 지금부터 이제 재고가 얼마 있는지도 삼성전자 모르기 때문에 네. 얼마 정도 나올지도 모르겠고 디램 가격도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그다음 DDR5 같은 경우에도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다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대한 안 좋은 뷰가 있었는데 최근에 또 이제 KB증권에서 애널리스트가 보고서에서 삼성전자를 9만 원의 목표가를 불렸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적으로 이제부터 목표가 힘겨루고 싸움을 할 거예요. 누가 네. 10만 원을 부를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말하는 거는 2주 뒤에 그러니까 이번 주에 마이크론 관련된 실적 발표가 있고 삼성전자는 2주 뒤에 이제 전망치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삼성전자 전망치에 따라 가지고 지금 시장 자체가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지금 자리가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를 좀 볼게요. 차트를 보면은 지금 자리가 사실상 이번 주 다음 주 내에서 급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 그러니까 10% 이상의 상승을 나올 수 있는 자리고 그다음에 5% 이상 하락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런 두 가지 자리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옆으로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예요.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쭉 하고 쏠 수 있고요. 네.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은 조금 가라앉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그 관련돼 가지고 민감도를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럼 전략상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를 전략을 세우시면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내가 만약 8만 원에 물려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또 분할 매수적으로 봤을 때 분할적으로 물타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평단가를 낮추신 다음에 하는 전략이 될 수도 있겠고요. 구체적인 전략들은 제가 방송상에서 다 말하기 어렵다 보니까 노란 톡방에서 여러분 좀 말씀을 드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금 한미반도체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의 신고가 근처상에서 맴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들이 지금 얼마든지 상승이 급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도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SK하이닉스 그리고 한미반도체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수페타시스 높은 종목이긴 하지만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 단기적으로 노릴 만한 자리들은 충분히 나온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치 그다음에 마이크론 관련된 실적치에 따라 가지고 삼성전자 특히나 우리나라 지수의 상승과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 조금만 어려운 거지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여러분 최근에 지금 특히나 그 외국인들이 선물을 지금 미결제 약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선물을 청산하지 않는 네. 신규 매수 포지션이 정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단타를 하고 있어요. 지수가 크게 상승한다, 크게 하락한다가 아니라 크게 상승한다에 베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왜 크게 상승하는 거지? 아, 삼성전자의 베팅이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나와 있구나. 이렇게 좀 여러분들 지금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은 전문가님께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뭐 이수페타시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반도체 소부장보다는 이렇게 대형주를 봐라 이런 이야기인가요? 반도체 소부장 쪽도 훈풍이 좀 들 가능성이 높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예전에 공략했던 제주반도체라든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SF 반도체라든지 네. 그리고 뭐 다른 종목들 보시게 된다라면은 그런 종목들도 다 상승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습니다. 사실상 오늘 빠져야 되는데 네. 안 빠지고 저점 달고 반등을 했습니다. 맞아요. 양봉 나왔고요. 그런 것들이 발산하기 딱 하루 전 아니면 발산하기 한 며칠 전 그런 차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우리가 주의 깊게 관심 종목으로 보고 있다가 여러분들도 제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그런 종목들 제가 여러분 관심 종목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관심 종목 들어갔다가 움직임을 좀 보고 뭔가 움직하는 것 같아. 네. 그러면 여러분들 좀 공유를 드리면서 어떻게 공략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네. 저는 사실 SK하이닉스 관련해서 어떻게 네. 보면 반도체 투톱 중에 하나잖아요. 맞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장에서 뭐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파란불을 켜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뭐 SK이노베이션 관련해서도 있었는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SK이노베이션이 주말간에 유상증자 1조 원 정도 규모로 하다 보니까 네. 그로 인해서 SK 관련된 그룹사들이 많이 빠졌습니다. 음. 자, 근데 우리가 한번 이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죠. 과거에 두산도 현대인프라코어랑 같이 합친다라고 하면서 두산이 유상증자를 발행한다 했었고 그로 인해서 두산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두산이 어떻게 됐는가? 결국에는 우상향했다는 말이죠. 그럼 SK가 지금 기회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을 겁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거는 반도체는 상승이 나올 것이고요. 우리나라 지수가 상승이 나온다라면 그거에 대한 SK하이닉스는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SK하이닉스를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우리가 구체적인 전략을 가져간 상태에서 모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사실상 SK하이닉스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주를 말씀드렸을 때 네. 연속적인 음봉 3개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 음봉 맞아요. 3개 나온 이후로 양봉이 나온다더라라고 맞아요. 말씀드렸고요. 그때 그 얘기를 결국엔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씀드렸지만 음봉 3개 나오고 양봉 나왔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음봉 3개 나오고 오늘 양봉이잖아요. 원래 네. 오늘 음봉이었어야 되는데 SK하이닉스가 원래 오늘 이노베이션 때문에 크게 2% 정도 하락을 했었지만 오늘도 양봉이 나왔죠. 그러면 또다시 음봉 3개 나오고 다시 양봉 나온다는 건가요? 아니죠. 결국엔 시장상에서 음봉 3개 나온 다음에 매수 들어가면은 결국에는 다시 또 한 번 더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패턴 자체가 시장이 지금 익숙해져 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상 이 개연성과 다시 봤을 때 이거 너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시장 상황 속에서 특히나 펀드 매니저들이나 그다음에 또 이제 운용사에서 운용하시는 프랍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에서 고평가되어 있는 패턴 자체에서 이런 종목들을 고가에서 못 들어갑니다. 보통 잘. 그렇죠? 그쵸. 손가락이 안 나가기 때문에. 이게 맞나 싶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도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매겨야 되는지 시장 상황에서 패턴, 특히나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되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신 것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관련돼서 제가 또 이런 것들도 노란톡방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 그렇죠. 정말 많은 많이 정보들 항상 드리죠.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반도체 관련해서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도 이 모든 것들을 다 교육해 주신다고 했는데 전문가님 수익리표를 보시면요. 전문가님께서는 이번 한 달 동안에 정말 열심히 하셨습니다.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좋은 효자 종목으로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내내 수익을 주셨고요. 또 2월 시장 동안에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주축을 이뤘는데 이 종목들로도 우리에게 수익 줄 수 있는 대로 다 주셨습니다. 이렇게 6월 시장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이 수급이 어디로 쏠리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수익을 내시는데 이 얼마 남지 않은 6월 전략 그리고 7월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고 싶다. 당장 내일장, 내일 모레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우리 전문가님께서 종목들 그리고 이 시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두 다 알려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기회 드리도록 할게요.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제프 2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우리 전문가님 5월 말에 1년 반 만에 다시금 복귀를 했습니다. 무려 얼마 되지 않았어요. 6월 달에 나는 한번 6월 월간 누적 수익률 1위 해보겠다 했는데 진짜로 됐습니다. 이렇게 6월 한 달 동안에 284.9% 수익 실현하신 분과 함께 앞으로의 시장 대응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빠르게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네. 제가 지금 앞에 이렇게 전문가님 자랑을 길게 했는데 네. 그 길게 한 이유가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1등으로 오셨잖아요. 네. 주간이 아니라 월간입니다. 네. 그래서 월간 누적 수익률 1위를 하신 우리 제프 전문가님께서 네. 오늘 히든 종목을 아무거나 들고 오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어떤 종목 들고 오셨을까요? 사실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오늘 네. 시장에서 좀 특이했던 점이 있었다 했었잖아요. 네. 10시부터 갑자기 원래 시장이 좀 빠졌어야 했는데 외국인들의 공격적인 선물 매수를 통해 가지고 시장 상황이 좀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는 그간 약세였던 종목들, 특히나 반도체 업종들과 잊혀진 종목들이 잘 갔었을 때 반대편에 있었던 이제 인터넷 관련주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던 뭐 국민 카카오라든지 아니면 뭐 네이버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정말 약세였고요. 특히나 5G 관련돼서도 5G 대형주들도 많이 약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시게 된다면 그런 종목들이 밑골을 좀 많이 달아줬어요. 자, 그렇다는 뜻은 더 이상 하락의 폭을 이제 좀 멈췄다. 이제 브레이크를 좀 많이 다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지금부터 기관들의 매수 세력이 들어오게 된다라면은 시장 자체가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그럼 그 관련된 아이디어를 좀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히든 종목 같은 경우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7월 달 내에서 히든 종목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지금 바로가 아니에요? 지금 바로부터 7월 달까지 어.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저는 말씀 성격이 드리고요. 급한 개인 네. 투자자이기 때문에 내일 당장, 내일 모레 당장 좀 올라갈 만한 종목을 또 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종목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반도체 소부장 관련돼서나 그다음 추가적으로 반도체 업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타 관련돼 가지고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좀 전략을 다시 세워야 되는 게 6월 달에 밑바닥에서 우리가 이제 올라가는 종목을 탑승한다. 그다음에 밑바닥에 있는 친구들을 탑승한다. 이 두 가지에 대한 전략 자체 예상에서 첫 번째 올라가는 종목에 탑승한다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승자를 가져갔습니다. 오히려 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들어간 사람들은 더 바닥에 있었다는 말이죠. 그럼 지금 7월 달이 이제 되게 된다라면은 7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만 올라가고
바닥에 있는 종목도 더 빠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관련돼 가지고 오전에 이제 10시에 이제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 세력이 따라 가지고 시장 자체가 좀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렇다 보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을 좀 가져왔습니다. 어떤 이제 종목인가요? 이 종목을 좀 차트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간 밑바닥을 좀 보여줬었고요. 이제 밑바닥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락 자체가 있었는데 이 종목 자체도 이제 사실상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빠졌던 종목이에요. 오. 우리가 사실 좀 알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거에 힌트가 있나요? 그렇죠. 힌트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특히나 이제 인터넷 대형주 관련돼서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고민이 많을 겁니다. 이 종목을 던지고 반도체를 가야 되냐? 반도체가 지금 올라왔으니까 반도체를 착실현하고 이 종목을 못 타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분명 많으실 겁니다. 진짜 이게 고민인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 제 주변 사람들도 네카우를 들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네. 아 이거 들고 있는 게 맞나? 지금이라도 빨리 탈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손실을 보고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고민을 많이 네. 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께서는 이게 다시금 상승 패턴으로 돌아선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거에 대한 확률성이 좀 낮긴 낮습니다. 낮긴 낮은데 네. 우리 이걸 봐야 돼요. 사실 네카오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원래는 네이버, 카카오가 효자였고 삼성전자의 스캔스가 안 좋았던 친구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바뀌었어 상황이 지금. 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은 네이버, 카카오가 이제 원래 효자였으니까 네. 돈을 더 많이 넣었던 거죠. 불타기를 더 많이 했습니다. 더 많이 매수를 했고요. 네. 근데 이제 안 좋았던 친구들은 올라가는데 이 종목에 있는 친구들은 이제 현금 자체가 별로 없고 종목 수가 작다 보니까 수익은 나게 되는데 비중이 높은 네카오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되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아픈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 고민인 게 지금 이제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를 매도를 하고 네이버, 카카오를 물을 타야 되는 시점이냐, 아니면 네이버, 카카오를 지금 비중을 덜고 이 불타기 하는 종목들 삼성전자랑 이제 SK하이닉스를 들어가야 되는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 많을 겁니다. 지금 사태.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네이버, 카카오 관련된 공략들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 히든 종목 사실상 그 종목 중에 하나 정도에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죠. 사실 둘 다 차트가 비슷비슷하니까요.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7월 달 특히나 지금 수강부터 고민하는 부분들이 이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란톡방에서 오시는 분들은 네이버, 카카오 관련돼서 궁금하신 분들이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셔가지고 어떤 식의 전략을 좀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식의 전략을 바라보고 추가적으로 포트폴리오도 어떻게 구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좀 생각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전략들을 참고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관련돼 가지고 7월에 전략을 말씀드린다. 그게 히든 종목이다. 이렇게 좀 전략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거의 대부분 다 주셨습니다. 힌트를. 인터넷 대형주라고 했는데 네이버, 카카오 두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하셨죠. 이 종목 과연 언제쯤 빠져나가야 되나, 혹은 이 종목 어떻게 매수 전략을 취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안에 입장하시면 전문가님께서 매크로적인 시황뿐만 아니라 이 종목 관련해서도 우리에게 투자 아이디어를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나도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전에 먼저 수익률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표 보시면 우리 전문가님 그냥 1등 하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우리에게 시황 분석, 그리고 이 주축이 되는 이 시장에서 주축이 되는 2차 전지 반도체 관련주로 우리에게 한 달 동안에 284.9%나 수익을 주셨는데 얼마 남지 않은 6월 그리고 앞으로 7월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3분 정도 남았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빠르게 입장하셔서 6월 달에도 1등 하신 우리 제프 전문가님과 함께 앞으로의 시황 그리고 전략들 모두 다 세워가시길 바랄게요. 자, 전문가님 네. 시간이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진짜 빨리 갑니다. 그렇죠. 1등 하셨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래서 더 보고 싶을 텐데 네. 어떻게 보면 3분 후면 우리 전문가님은 보지 못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6월달 시장 결국에는 반도체 업종들과 2차전 업종들이 또 한 번 랠리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우리가 봤었을 때 버블이냐 아니냐를 좀 보는 것보다는 지금 시장에서 자산군들이 어디 쪽에 많이 편승되어 있는가.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 내에서 다양한 자산군들은 지금 한 방향성을 가리키는데 다른 방향성을 좀 보지 않을까라는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의 전략을 짜는지에 따라서 특히나 7월뿐만 아니라 올 하반기까지 그리고 그게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어찌 보면 지금 시장이 좀 기회의 장일 수 있습니다. 기회의 장의 시장 속에서 어떤 식의 전략을 가져가고 그리고 어떤 시장의 움직임을 우리가 체크할 건지 그에 맞는 해당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 관련돼 가지고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7월 달도 여러분들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그런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또 노라톡방에서 공유 드릴 테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가지고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6월 시장 반도체 2차 전지 또다시 랠리를 보여줬다라고 했습니다. 역시나 2월 시장 반도체 2차 전지 관련주들만 좀 들썩였죠. 그래서 앞으로 남은 6월 그리고 7월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샵 3989, 샵 3989번으로 제프 두 글자 보내주시거나 우측 하단에 지금 네모난 QR코드 하나 보이시죠? 휴대폰 기본 카메라 어플 켜시고 TV 화면에 가깝게 갖다 대시기만 하시면 노란 톡방 바로 입장 가능합니다. 빠르게 입장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과 참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